안녕하세요.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고온다습한 날씨에 건강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야말로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검찰 또는 검찰총장 평생을 검찰에 몸담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분이죠.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특별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 이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것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모든 이 생각을 거기다 집중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상화 중에는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가 필두에 있고요. 그래서 죽창가를 부르자 이렇게 전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외교가 다 무너졌잖아요. 일본과의. 근데 그 무너진 일본과의 외교를 정상화 시켰고요. 그리고 소홀해졌던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거의 원상 복구했다. 문재인 때 소원해졌던 이런 관계들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1년 만에 미국과의 모든 관계도 완전히 정상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중에는 정치 노조를 정상화하겠다.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노조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완전히 정치 노조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 집회, 자기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민주노총 집회를 보면 윤석열 물러가라 또는 미군 철수하라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이것은 정치 노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러한 노조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이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들 교육 문제는 선뜻 손대기가 쉽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핵심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사교육 카르텔을 깨뜨려야 된다. 이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교육 카르텔을 깨뜨려야 된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난이도에 대한 것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난이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고 모든 시험, 특히 수능 같은 경우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고액 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킬러 문항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이건 아주
그 부잣집 자녀들 외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액과외를 받을 텐데 킬러 문항 해가지고 그것이 또 시험에 나오면 출제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학교 교육에서 또 일반 쬐깐한 학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절대로 그것을 풀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리고 그러한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었던 학생들이 수능이라든가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그것을 풀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를 잘 받고 원하는 대학 그 이상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이 구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사교육 시장을 무너뜨려야 된다. 뭐 어느 정도 그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과 과정 내에서 공부를 좀 더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또 뒤처지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학원 수업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킬러 문항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다고 봐요. 노조 정상화도 그렇고 또 공교육 정상화도 그렇고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어요. 이것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공격했는데 노조 문제도 그렇고 이 사교육 또는 공교육 정상화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공격해봤는데 안 먹히거든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공격이 안 되니까 이제 들고 나온 것이 뭐예요? 원전 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과학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근거가 빈약한 이러한 주장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다 보니 뭐 사람도 모이지 않는다면서요. 게다가 이재명이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재명은 민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뭔가 선동을 해야 돼서 나오는데 이재명이 나오면 선동이 안 돼요. 이재명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안 나서자니 또 당대표로서 자기 면이 안 서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지금 자기 발목을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로부터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을 보니까 이렇게 통합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냥 하나의 단편만 보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만 볼 줄 알지 숲을 볼 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지 이게 종합적인 능력, 이게 멀티플레이어, 운동 스포츠에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의 자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제대로 안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더 무너지고 수명이 다해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재밌어지는 거죠.
민주당은 곡소리 날 수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튼 공천만 잘하면, 그리고 공천 마찰이나 공천 갈등 없이 정상적으로 공천이 잘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대승하리라고 봐요. 왜냐? 민주당이 지금 수준도 미달되는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게 전혀 이 사실을 기반하지 않고 그냥 질러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냐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더 똑똑한데, 민주당 국회의원, 허접한 국회의원들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한데. 그러다 보니 안 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이 정상화,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마음이 다 전달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그 풍토는 좀 더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